자,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 줄 평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강하지는 않지만 약간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래도 보시네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외국인의 매수세가 요즘에 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기다렸던 수급이죠. 아무래도 메이저 수급이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좀 답답하게 느꼈던 대형주들의 시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 대형주들이 먼저 강하게 올라가면 그 뒤를 중소형단 종목들이 따라가고 또 실적이 대형주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중소형단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형님이 끌어주면 키 맞추기 형식으로 또 중소형 종목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들이 좀 살아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피 위주의 흐름들이 최근에 괜찮고 또 상승에 대한 추세가 여전히 차트상으로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금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좋은 흐름들 계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저희가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봐야 하는지 또 다양한 이슈들 준비를 했지만 오늘의 5이슈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이렇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수급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들 좀 집중을 해보면서 오늘 시장 전략들을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음악병실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이 종목 하면은 한동안 좀 잊혀졌었죠. 근데 코로나가 굉장히 성행을 했을 때 그때 관련주들, 치료제 관련주, 마스크 관련주, 그리고 진단키트, 음악병동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 순환매가 나왔었는데 오늘까지도 시장에서는 약간의 이런 수급들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CES 일정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일정이 바로 JP모건 헬스케어입니다. 네, 그렇죠.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이제 집권할 때까지 얼마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한 10일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약가 인하 경쟁을 기업들마다 시키면서 약 가격을 인하를 시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잘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는 작년에 진행됐으면 좋았겠지만 올해까지도 그 기대감적인 부분들 이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오늘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쪽에서 어저께 시장이 혼조세가 나왔는데 그 중심에는 결국엔 금리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적인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금리 속도 조절론이라든지 금리 인하 시그널이 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굉장히 움츠리는 모습들을 항상 보여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종목군들이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다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미국발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스탠스가 바뀐다거나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당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급에는 좀 변동을 줄 수는 있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만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선이 단단해졌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트럼프 취임 이후에 시장은 변곡점을 다시 한번 맞이를 할 것 같은데 그때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흐름들도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저는 이런 것 다 뚫고서 계속 좀 보유 관점과 긍정적인 시각들 열어둘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좋은 포인트였던 게 간밤에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나온 건데 사실 그게 시장의 반응도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약주들이 오늘 탄력을 못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그런 흐름들은 아니고 계속되는 이제 수급 유입이 나와주고 있는데 앞서서 그 5이슈의 그 멘트 중에 예열 중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폭발적인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탄력을 받아갈지 아니면은 그게 시작이 되면은 오히려 좀 세론처럼 그 탄력이 줄어들지 어떤 방향성 바라보실까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CES, JP모건 헬스케어 세론으로 작용한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CES 일정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첫날이나 우리가 기대했던 요인들이 그만큼 나오지 못하면 세론으로 작용을 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 갈 종목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줬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결국엔 HBM 관련된 장비단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잠깐 하루는 쉬었지만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줬고 JP모건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세론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들 또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약간은 성향이 다른 건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 CES는 약간 그거라고 하고 좀 트렌드적인 부분들을 체크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뭐 JP모건 헬스케어도 바이오 쪽의 트렌드를 체크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빅파마 기업들과의 이런 연결고리들 네.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학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작년에 기술 수출을 이뤄낸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와 관련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그 이후에도 시세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빨간불 켜내고 있지만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약간 어느 정도 제한된 영역 안에서 약간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일정을 소화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세가 바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취임식 이후라든지 계속해서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이 일정만 보고 나는 끝 이게 아니라 계속 호흡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볼 수 있는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또 어떤 종목군들을 또 보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두고 우리가 어떤 종목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아까 좀 힌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네. 셀트리온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아무래도 이미 수주를 잘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요. 2024년 5조 원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건 지금 5공장 완공이 2분기 때 확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또 6공장 건설에 대한 발표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공장들 가동률도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더 올라갔는데 이번 실적에서는 지금 4분기 4공장 가동에 대한 비용이 좀 인식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다 리포트들을 보면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회성 비용으로 이거는 좀 빠져나갈 거야라는 그런 리포트의 형식들이 많았고 오히려 그 이후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고 이 회사가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을 다수로 고객사로 삼고 있는 만큼 이제는 중국에 대한 견제 기조는 쉽게 사라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도 2025년에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그런 회사들의 뭐 인식이라든지 시선들이 많고 최근에 ADC 생산시설 완공이 됐습니다. ADC 관련 추가 계약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ADC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기도 한데 이게 2025년 트렌드가 되지 맞아요. 않을까요? 그죠, 대표님? 네, 이게 리가켄바이오와 ABL바이오 종목들이 시세가 굉장히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DC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인데 ADC 치료제 시설 완공이 되면 아마 수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적인 측면들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차트상에서도 가격은 무겁긴 합니다. 가격은 무겁지만 차트상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지속 관심 있게 바이오 시밀러 사업도 또 자회사 통해서 하고 있어서 지속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격이 이제 다시금 황제주에 도달을 하게 돼버려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얼마까지의 상승 탄력을 내다보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장단기적인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표님이 보시는 목표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지난번 10월 22일에 이제 111만 3천 원을 딱 정확히 고가를 딱 달성을 해줬습니다. 많이 갔었고. 네, 근데 이 가격까지는 다시 한번 저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상의 가격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보통 황제주들이 등극하고 나서 추세가 무너졌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황제주의 재등극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쳐서 해줬기 때문에 고점 돌파 시도 나올 것 같고요. 120만 원에 대한 돌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